청춘이었다. 두 권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1부는 아주 따끈따끈한 책 우리 모두 아픈 청춘이었다 스피릿을 갖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2부는 그 퀀텀 스톰을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의 사인을 받은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뒤풀이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보다 아픈 청춘이었다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다른 책하고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수필은 자기 중심의 서사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수필집 같은 경우는 작가님과 거기에 담긴 그 인물들의 비중이 거의 대등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금 특별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행위는 기록이잖아요. 기록은 역사이기도 하고 자기 과거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서 미래에 남기는 것이 이제 글의 한 행위 같아요. 그러나 깊게 보면 결국은 다 관계 같아요. 제가 이제 뭐 화성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달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 촘촘히 엮여진 인연. 인연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그게 이제 제가 남기고자 했던 수필에서 아마 그런 것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권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한 권의 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이 이 책에 담긴 100명이 넘는 분의 서사가 담겨 있어서 그분들의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 혹시 오신 분들 네, 중에 책에 담긴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막 앉으시는 일부러 늦게 오신 거죠? 우리 강성균 대표님은 예전에 그 나라기획이라고 종합광고 대행사 그래서 그때 기획국장일 때 저랑 이제 인연을 1994년도에 맺었고 그 이후에 영화제 할 때 자원봉사자 단장으로 헌신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라기획 대표이사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계시는데 제가 너무 큰 도움과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았던 분이죠. 그래서 제 책에도 제가 이제 1000개의 영화제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강 대표님의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 우리 어느 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요 바로 제 앞에 있는 네. 저 하얀 티를 입으신 분은 저하고 이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친구인 그 친구인데 이 책에도 나오죠. 네.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꼭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그 당사자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는 거짓말에 대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저 친구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뭐 그동안 거쳐간 학생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이게 교육이 백년지 대계인데 너무 여러 가지 상황상 아픈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 거기다 안타까움을 전했죠. 특히 이제 허준이라고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가 나올 때 그 사람이 한 이야기랑 겹쳐가지고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권순욱 씨 권순욱 씨는 제 10대 친구예요.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했는데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그때 학원에서 만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없는
청춘을 보냈잖아요. 대신에 이제 검정고시에서 같이 만나서 그때부터 네. 지금 저 친구는 한 두세 곡지에 나오는데 그 이름의 여정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적 그 대화를 나눈 거기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아주 오랜 친구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못 나온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도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 책에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쓸 거니까 앞으로 저하고도 관계를 맺으셔서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한 1000개가 넘는 글을 써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그 몇 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좋은 글을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책에 대한 기대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책을 준비하시면서 이게 언제적 사진이신지? 저게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네. 20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저기 아까 했던 권순욱 친구들이 위문 공연 왔을 때, 위문 공연이라나, 위문 방송 왔을 때 제가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고향에 가서 제 퀀텀 스톰의 그 모델 중에 한 명인 제 고향 친구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친구가 찍었던 사진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같이 군에서 고향 선배인데 군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나와서 이제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더라고요. 혹시 작가님의 이름이 많은 거 아시죠? 혹시 강대하 때부터 인연이 있으신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강하늘 때 인연이 있으신 분 계시는데? 강우석일 때 인연이 있으신 분 계시는데? 나는 이 모든 이름을 다 지켜봤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작가님이 이렇게 이름을 계속 바꾸시는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제가 딱 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이름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고백을 했죠. 제가 금자탑 학원이라고 종로에 옛날에 김도한 씨가 이렇게 무대를 삼았던 거기에 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국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루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름을 무작위로 받아서 뭔가 한글 이름으로 이제 호명을 하고 또 풀이를 하는.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때 제 이름이 이제 대하였잖아요. 그분 얘기는 뭐 이응이나 입이 열린 채로 끝나면 하여튼 뭐 안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저는 그림이어서 그럼 대한으로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제가 차용하게 됐고 제가 이제 퀸의 그 허이나라는 사람을 레스토랑 군대 가기 전에 레스토랑에서 이제 웨이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자네 이름 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위대한입니다라고 제가 썼죠, 그 이름을. 그래서 시작된 건데 이름이라는 것 결국은 호명이잖아요. 누군가 불러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상품에도 다 이름이 있고 뭐 하다못해 모든 건 다 명사와 대명사가 있는데 이름이 그때 괜히 중요하다는 거를 잘못 안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영화 일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위대한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하늘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 이름으로 강과 하늘이라는 이름이 너무 참 좋아서 썼는데, 결국은 이제 영화 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 결혼하기 전에 개명을 했죠. 공식적으로 강우석이라는 이름을 받고 비록 이제 호적에는 못 바꿨지만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강우석으로 결혼을 했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제 운명하실 때도
제 이름을 우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도 영어 이름을 바꿀 수 있었지만 시민권을 할 때 일부러 그때 강우석으로 그 여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이름이 강우석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는 강대하라는 이름이 남아있고 미국 이름으로는 강우석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별명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이름을 가지실 생각은 없는 게 제가 사실 이 책을 낼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소설을 제가 이제 이전에 영어 책을 미국에서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Great Summer라고 대하라는 이름이 큰 대자 여름 하자예요. 그래서 위대한 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대한 이름도 사실 거기서 차용한 건데 미국에서 책을 낼 때 Great Summer라는 이름, 그게 이제 위대한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냈다가 한국에서 책을 내면서 Great Summer는 좀 너무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대하로 하자. 장편 소설이 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겠다. 그래서 대하로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 작가님 그 김남도 교수가 이제 아픈 자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이제 한동안 저희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준 적이 있는데 네. 제목을 직접 이제 정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특정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MZ 세대나 뭐 젊은이들한테도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네. 이 책을 내신 어떤 주제랄까 어떤 거를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목은 책 속의 한 제목이에요. 책 속에 우리 모두 아픈 청춘이었다는 글이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픈 하나의 에피소드죠. 그게 제가 이제 신문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종합일간지나 이런 메이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문하면 메이저만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제3류, 4류의 신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그것이 그중에 이제 제가 짝사랑했던 여성 기자가 나중에 그 구조 속에서 아주 아픈 희생을 하면서 책에 담으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직도 잊혀지지를 못하고 그것도 제 선택이긴 한데 이 퀀텀 스톰도 마찬가지로 관찰, 즉 선택을 하는 순간 바뀌거든요. 우리가 무엇 할 때 결국은 바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바뀌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선택이 그 한 여성의 미래와 그런 것을 그건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뼈아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성숙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위에 제가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도 물론 아픈 역사들을 담았지만 동시에 희망과 미래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죠. 그래서 만일 젊은 친구들이 비록 80년대, 90년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시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요? 오늘이 있기까지의 그들의 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 앞선 세대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자그마한 어떤 그 근거나 혹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또 어떤 작은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큰 메시지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걸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게 미래 세대들, 우리가 말하는 20대, 30대까지도 포함할 수 있죠. 20대, 10대 영아들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걸 암울함을 많이 느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데 거의 같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걸 전공하든 어떤 꿈을 꾸었든 과연 그게 미래에 그게 실현될 건가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만 갔을 뿐인데 그들의 미래는 송두리째 안개 속에 있단 말이죠. 직업도 구할 수 없고 설령 직업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직업이 영구적인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큰 아픔이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아픔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도대체 5년, 10년을 그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우리 그들 세대에게는 좀 너무 낭만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작가님께 궁금한 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시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 축하의 인사라도 메시지라도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그 미국에 보면 사람들이 좀 너무 나죠. 네. 뭐 정신 없어 막 지금 이런 장이 있잖아요. 뭐 여러 명이서 그냥 웅성웅성대고 막 질문을 쏟아요. 근데 우린 너무 점잖아. 너무 점잖은 문화야. 그게 품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던지세요. 그래야지 리액션이 있고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겠죠. 저는 그 작가님이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적을 두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계신데 그 놀라운 게 다 시절 인연이 있는데 그 수십 년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시면서 이어나가실까 그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도 있고 놀란 적도 있고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고 저도 이제 물론 그런 그 작가님의 온기로 이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결과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혹시 작가님의 특별한 철학이나 그런 관계를 시절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비결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2005년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로부터 딱 20년 됐거든요. 20년 되는 동안에 사실 예전에 제가 가졌던 관계들 그거는 뭐 휴대폰 전화번호 정도였잖아요. 그것들이 다 바뀌고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좀 연락을 해야겠다. 처음에 갔을 땐 정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번호 다 바뀌고 번호 수시로 바뀌잖아, 한국에.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때 좀 약간 막막했죠. 뭐 이 친구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저는 글을 쓰는 행위, 제가 이제 꾸준하게 글을 써왔고 제가 직업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일기 대신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글로 남기는 습관이 있어서 다행히 기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잊혀져도 글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A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 제 글의 특성이 뭐 일관된 글보다도 여러 잡다한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분의 얘기도 들어오고 그러면 잊혀지질 않죠. 그럼 저분 얘기도 들어오고 우리 호 교수님에 관한 우리 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딸 그 애니메이션도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도 원격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글로 남으면 결국은 저에게는 되게 값진 인연이고 관계가 그냥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관계였다가 잊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관계를 가능하면 지속적이고 좀 깊게 갖고자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글로 남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글로 남긴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작가님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굉장히 치밀하게 섬세하게 길게 이렇게